여러분, 혹시 주변의 작은 일에도 금세 욱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나요?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때로는 물건을 던지기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인데도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 그들의 예상치 못한 분노 앞에서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어떤 때는 그들의 화에 휘말려 함께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저 참고 지나치게 양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처가 과연 올바른 걸까요? 놀랍게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 잘 내는 사람들의 숨겨진 심리와 이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화가 나는 걸까요? 사실 우리의 분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분노를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저 사람 너무 무례하잖아.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도대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참으시나요? 아니면 바로 화를 내시나요? 사실 우리가 화가 나는 순간들에는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존중받고 싶은 당연한 욕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격적인 존중을 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평생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죠.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의 경험과 노력을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시대에 뒤처졌다는 이유로 우리의 의견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느끼는 분노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삶의 가치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바로 분노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둘째, 변해버린 사회와의 충돌입니다. 과거의 가치관과 예의범절이 무너지고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낡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배려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던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빠름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죠. 예의보다는 성과가, 배려보다는 권리가 더 중요해진 세상.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자주 소외감을 느끼고 그것이 분노로 표출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가치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셋째, 소통의 단절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쁘고 이웃들과는 인사조차 나누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잔소리가 되어버리고 관심과 사랑은 간섭이 되어버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도 담아둘 곳이 없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쌓이면서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욱 외롭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쌓입니다. 때로는 참기 힘들 만큼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은 폭발하듯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로 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분노의 여러 얼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이 화를 내도 그 이유와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문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분노의 모습도 제각각입니다. 이제 그 5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지 또는 자신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벽주의형 분노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고해상도, 카메라처럼 주변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놓치지 않고 낱낱이 포착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식탁 위 그릇 하나가 비뚤어져 있어도 신발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옷을 입는 방식, 설거지하는 순서, 걸어다니는 발소리까지 지적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런 말들이 이분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 이면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 작은 실수 하나가 마치 자신의 전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까지 놓치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거야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결국 주변 사람들은 달걀 껍데기를 밟고 다니듯 조심조심 행동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또 뭐라고 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늘 긴장하게 되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끊임없는 지적과 잔소리가 일상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점점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가도 나중에는 노력조차 의미 없음을 느끼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우울감은 깊어지고 가정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완벽주의형 분노는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바로 가족들과의 편안한 일상, 그리고 자연스러운 소통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해결책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유형은 통제불능형 분노입니다. 이분들의 분노는 마치 화산 폭발과도 같습니다. 아무 조짐 없이 갑자기 폭발하고 한 번 터지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사소한 계기로 순식간에 폭발해버리는 거죠. 이 유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노가 예측 불가능하고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한계점을 넘으면 마치 댐이 무너지듯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순간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본인도 나중에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에 휩쓸리고 맙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분노가 대부분 자신의 무력감이나 좌절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웃으며 넘어갔던 일에 오늘은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나도 모르겠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좌절들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이죠. 주변 사람들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분노 앞에서는 가족이라도 한 발짝 물러서게 되고 점점 대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이런 고립감은 또다시 분노를 키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통제불능형 분노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그 신호를 알아채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는 마치 압력밥솥의 증기를 조금씩 빼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억압축적형 분노입니다. 이 유형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평화로운 호수처럼 잔잔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압력이 쌓이고 있죠.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무시했는지, 어떤 말로 기분 나쁘게 했는지, 언제 서운한 일이 있었는지, 마치 녹음기처럼 모든 것을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소한 계기로 터집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5년 전, 10년 전 일까지 하나하나 꺼내놓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어버린 일들, 혹은 전혀 악의 없이 했던 행동들까지 모두 문제 삼으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마치 오래된 장롱 속 먼지를 털어내듯 쌓여있던 모든 불만과 서운함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이죠. 이런 분노 패턴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한순간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번 터진 후에는 그동안의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 회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쏟아내는 오해와 원망의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더구나 이런 방식의 분노 표출은 결국 자신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종종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나게 되죠. 위장장애, 두통, 불면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만날 유형은 상처 방어형 분노입니다. 이들의 분노는 마치 철벽과도 같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기도 전에 높은 성벽을 쌓고 상대방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먼저 공격합니다. 특히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가 드러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단단한 방어막을 치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의도와 관계없이 모든 말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질문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일반적인 조언도 무시하는 태도로 여깁니다. 심지어 칭찬조차 비꼬는 말로 오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강한 방어적 태도의 이면에는 사실 무척 여린 내면이 있습니다. 마치 얇은 달걀 껍질처럼 쉽게 깨질까봐 두려운 것이죠. 과거의 깊은 상처나 반복된 실망감이 이들을 더욱 예민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겪는 내면의 고통입니다. 늘 방어적으로 살아야 하는 긴장감, 누군가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방어적인 태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고립을 불러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진심 어린 조언이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 단단한 방어벽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맙니다. 이처럼 상처 방어형 분노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적절한 이해와 도움이 있다면 이들도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도권 상실형 분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형의 분노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사자와 같습니다. 한때 자신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결정을 내리고 존중받던 사람들이 그 권위나 영향력이 흔들리는 순간 보이는 강한 분노 반응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격하게 반응합니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거나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정이 내려질 때 강한 거부감을 보이죠. 내가 수십 년을 해온 일을 내가 뭘 안다고. 요즘 것들은 윗사람 말을 듣지 않아 라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반응의 이면에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이 될까봐, 존재감이 희미해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나 자녀들이 독립한 후, 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 때 이런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분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보입니다. 가족들은 사소한 결정도 이분의 허락을 구해야 하고 매번 의견을 물어야 하는 부담을 느낍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는 또다시 그분의 불안과 분노를 키우는 악순환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권위나 통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가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여전히 가족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분노를 다루는 것은 매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5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한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죠. 마치 물감이 서로 섞이듯 상황에 따라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유형을 알아야 할까요? 바로 이해가 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분노 유형을 이해하면 그 분노 뒤에 숨은 진짜 마음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완벽주의자의 불안감, 통제불능형의 혼란스러움, 억압축적형의 외로움, 상처방어형의 두려움, 주도권 상실형의 불안,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분노의 5가지 얼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실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화가 난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진정해요.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요? 참으세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걸 경험하셨나요? 누군가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모두 망설이게 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할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자리를 피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대부분 후회하게 되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는 명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시점별 맞춤 대응법입니다. 분노가 폭발한 그 순간에 필요한 즉각적 대처법부터 시간을 두고 관계를 개선하는 중기적 대처법,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까지, 이 3가지 방법을 단계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떤 분노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알면 어떤 분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별한 해결책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노가 폭발한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한마디를 건네면 놀랍게도 상대의 분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화가 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 공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말투나 건성으로 하는 반응은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부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황이 더 격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현명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망가듯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한 것 같으니 잠시 후에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세요. 이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보여주는 동시에 더 큰 갈등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특히 이때 목소리 톤이나 표정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분노의 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관계 회복에 집중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 마세요. 때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나요가 아니라 제가 그런 상황에서 많이 속상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방어벽이 훨씬 낮아집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려 하지 마세요. 수용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하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한계를 알려주세요. 저는 이런 부분은 힘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서로 간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나면 일단 5분간 시간을 갖기, 감정이 격해지면 서로 잠시 자리를 피하기 같은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이런 규칙들은 마치 교통신호등처럼 우리의 관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가 됩니다. 더불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특히 민감해지는지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지도를 잘 알면 앞으로의 갈등을 훨씬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 조절을 위한 훈련입니다. 호흡법이나 명상 같은 기술을 배워두면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분노의 순간에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대처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당장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노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대처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방법들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을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떤 분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 조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 속에 숨은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노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욕구, 때로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분노는 수면 위로 드러난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수면 아래 감춰진 진짜 감정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시간입니다. 감정은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라도 결국은 잔잔해지듯 격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잠시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현명한 거리두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30초만 참으면 다른 선택이 보이고 3분만 기다리면 더 나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하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마지막 핵심은 관계입니다. 어떤 해결책도 관계의 회복과 신뢰 구축 없이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진정을 넘어 장기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계는 마치 정원과 같아서 매일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신뢰를 쌓아두면 분노의 순간이 찾아와도 관계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약할 때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핵심 원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은 이해는 시간의 지혜를 가져오고 시간의 지혜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원리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면 앞서 배운 모든 대처법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의 깊은 숲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가시처럼 날카롭고 때로는 불처럼 뜨거운 이 감정이 사실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스승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분노는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간절함,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분노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방법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 더 깊이 만나는 방법이며 타인과 더 진실되게 소통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한 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1000명의 적을 이기는 자보다 강하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타인과의 싸움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폭풍을 지혜롭게 다루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오늘 배운 방법들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일상의 지혜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